오바마 케어 가입 기간이 오늘까지 하루 연장됐습니다. 포괄 이민개혁 법안이 내년으로 넘어갔지만 내년에는 청신호가 켜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타깃의 고객 정보 유출을 둘러싸고 한인은행권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전 뉴욕 상록회 회장이 낸 가처분 신청이 내년 2월로 연기됐습니다. 현대기아차가 연비 과장 보상에 합의함으로써 소비자 약 90만 명이 보상을 받게 됐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연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오바마 케어 가입 기간이 오늘까지로 하루 연장됐습니다. 오바마 대통령도 워싱턴 DC 시 당국에 월 $400 미만의 보험 상품을 구입했다고 하는데요. 상징적인 의미겠지만 아무튼 찬반 여론 속에서도 오바마 케어 가입 열기는 뜨겁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오바마 케어 가입을 하루 연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개혁법상 보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오늘 자정까지 보험 플랜에 가입하면 됩니다. 줄리 바테유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서비스국 대변인은 많은 사람이 마감일에 가입 신청을 하고 있다며 가입을 원하는 모든 사람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신청 폭주로 인한 온라인 적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감일을 하루 더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내년 1월부터 혜택을 받으려면 이번 달 말까지 보험료를 내야 하지만 보험사에 따라 보험료 납부 기한이 더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의료보험개혁은 지난 18일 내년 1월 10일까지 보험료를 납부해도 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마감 연장은 연방 건보거래소에만 해당되며 뉴욕주를 비롯해 주정부가 독자적인 건보거래소를 운영하는 곳은 대부분 예정대로 어제 가입 신청이 마감됐습니다. 뉴욕주 건보거래소에서 지난 22일까지 42만 1,949명이 계좌를 개설하고 18만 8,546명이 보험 가입을 마쳤습니다. 한편 등록 시한을 맞추지 못했어도 내년 3월 31일까지만 가입하면 건강보험개혁법에 따른 벌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올해는 어쨌든 실망 속으로 끝나면서 포괄 이민개혁안은 내년으로 넘어갔습니다. 존 베이너 하원 의장이 내년에는 상원과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 있을지 포괄 이민개혁안에 거는 희망이 현실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내년에는 포괄 이민개혁안이 통과될 것이라는 전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해리 리드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지난주 의회 전문지인 더힐과 가진 인터뷰에서 베이너 하원 의장이 이민개혁법안을 처리하라는 강한 압력을 받고 있어 2014년에는 베이너 의장이 이민개혁법안을 처리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내년 11월 중간선거를 위해서는 베이너 의장이 더 이상 이민개혁법안 처리를 미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민개혁안 지연으로 중간선거에서 당락이 불투명해진 공화당 의원들로 받는 압력이 적지 않다는 것이 리드 원내대표의 설명입니다. 공화당 내부에서도 이민개혁법안 처리에 대한 발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너 의장의 측근으로 꼽히는 탐 콜 하원 의원은 최근 베이너 의장이 이민개혁법안을 2014년에 처리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다고 전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주 송년 기자회견에서 베이너 의장이 2014년 이민개혁법안을 처리할 것이라며 포괄 이민개혁법안에 대한 기대감을 보였습니다. 지난주에 대형 유통업체 타깃에서 연말 쇼핑한 고객들의 카드 정보가 대량 유출됐다는 사건 보도해드렸는데요. 이 사고로 인해 한인은행권에서도 대책 마련이 한창입니다. 주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인은행 관계자들에 따르면 문제가 되는 기간 뉴욕 뉴저지 타겟에서 데비카드로 결제한 다수의 한인 고객들이 확인됐다며 의심스런 카드는 즉시 사용 중지시키거나 재발급하는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윌셔 은행은 사고 후 보안책임 부서가 비상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문제 기간 내 카드 결제를 한 461명의 고객에 대해 새로운 카드를 즉시 발급하고 있습니다. BBCN 은행은 문제 기간 내 은행 데비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고백 900여 명에 한해 보안을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평소 사용 액수보다 눈에 띄게 큰 액수를 사용하거나
타주에서 사용한 카드들의 경우 자동 정지되도록 하는 보안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노아은행도 해당 기간 데비카드를 사용한 고객들의 명단을 확보하고 카드 사용 한도액을 $100 이하로 낮추거나 새로 카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신한은행은 타겟 정보 유출 소식이 발표되자마자 사용 고객 리스트를 확보해 연락을 시작했으며 연락이 닿은 고객의 카드는 모두 사용 정지시켜 새 카드 발급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아메리카 은행 역시 카드 도용 기간 중 해당 은행 카드를 사용한 고객을 파악해 연락을 취하고 있으며 전화와 웹사이트를 통해 수시로 자신의 계좌 내역을 확인해 볼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한편 보안망이 뚫려 연말 쇼핑 고객들의 크레딧 카드 정보가 무려 4천만 건이나 유출되는 사건을 겪은 타겟은 지난 주말 전 매장에서 전품목 10% 할인 행사를 실시했지만 매장을 찾은 고객은 눈에 띄게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N 뉴스 주성훈입니다. 뉴저지 연방하원 제5선거구 선거에 나선 로이조 변호사가 민주당 단독 후보가 됐습니다. 경쟁 후보인 밥 고든 주 상원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민주당의 지지 확보라는 벽을 넘어 공화당과 맞붙어야 합니다. 밥 고든 뉴저지주 상원 의원이 지난주 주 상원직에 충실하겠다며 연방하원 선거에는 출마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습니다. 이로써 로이조 변호사는 뉴저지 연방하원 제5선거구에서 당내 경쟁자 없이 단독 후보군이 됐습니다. 하지만 밥 고든 의원은 자신과 함께 후보군에 있었던 조 변호사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고든 의원을 지지했던 버겐 카운티 민주당의 루 스텔라토 위원장도 당내 경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로이조 변호사가 단독 후보가 될지 또 다른 후보군으로 누군가가 추천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로이조 변호사는 경쟁자의 불출마 선언으로 일단은 단독 후보군이 됐지만 버겐 카운티 민주당 위원회에 지지 확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조 변호사에 대한 지역 정치인들의 지지는 확고하지만 버겐 민주당 위원회의 지지 확보는 풀어야 할 숙제로 분석됐습니다. 한편 조 변호사 선대본부는 연말까지 선거자금 $200만 마련을 목표로 모금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로이조 변호사는 공화당의 현역 스캇 가렛 의원과 멋진 승부를 벌이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뉴욕 상록회 연기 요청을 법원이 수용하면서 전 뉴욕 상록회 회장이 낸 가처분 신청이 내년 2월로 연기됐습니다. 집안 싸움을 해결할 길이 없어 외부로까지 끌고 온 만큼 현명한 판단에 따른 깨끗한 승복이 기대됩니다. 전 뉴욕 상록회 김산옥 회장이 낸 가처분 신청이 내년 2월로 연기됐습니다. 김 전 회장으로부터 피소된 현 상록회 이사 등은 어제 법정에 출두해 김 전 회장의 가처분 신청 주장에 대해 반박 해명하라는 통지서를 법정 출두일 불과 닷새 전에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반박 해명을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라며 판결 연기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판사는 내년 2월 6일 재출석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김 전 회장 측 변호인은 피고들의 상록회 사무실 불법 점거 행위가 오랜 기간 지속되면 안 된다는 논리를 펼쳤지만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12일 주 법원에 현 상록회 이사진을 상대로 회장직 반환을 제기하고 가처분 신청을 함께 제출했습니다. 법원이 김 전 회장이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을 경우 김 전 회장의 회장 복귀가 즉시 현실화됩니다. 이렇게 되면 현 하장보 회장은 모든 직을 내려놓고 상록회관 열쇠와 서류 등 일체를 김 전 회장에게 넘겨주어야 합니다. 상록회의 일대 파장은 미뤄졌지만 2월에 있을 판결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중부 뉴저지 쇼틸몰 주차장에서 한 남성을 총으로 살해하고 차량을 빼앗아갔던 용의자 모두가 체포됐습니다. 당초 2명으로 알려졌지만 4명이 공범이었습니다. 지난 15일 에섹스 카운티 쇼틸몰 주차장에서 차량을 빼앗기 위해 30대 남성을 총으로 쏘아 숨지게 했던 용의자 전원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에섹스 카운티 검찰청에 따르면 연방수사국은 이번 사건을 일으킨 카리프 포드, 배심 헨리, 케빈 로버츠, 해니프 탐슨 등 4명을 현상금 10만 달러를 내걸고 추적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1일 뉴욕과 펜실베니아, 필라델피아 등지에서 이들을 체포했습니다. 검찰은 당초 2명으로 알려진 것과 달리 4명이 범행을 공모했다고 밝혔습니다. 2명은 차량을 탈취하고 또 다른 2명은 자신들이 타고 왔던 차로 도주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어제 있었던 인정신문에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이들의 유죄가 확정될 경우 최고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한편 이들이 자동차를 뺏기 위해 총격을 가했던 30세 프라이드 랜드는 머리에 총격을 받고 사망했으며 옆에 동승했던 아내는 탈출했습니다. 연말 쇼핑 시즌에 쇼핑몰에서 발생하는 총격 사고로 한인을 포함한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현대기아차가 연비 과장 민사소송에서 보상에 합의했습니다. 소비자 약 90만 명에게 총 3억 9천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현대차 미국 지사는 연비 문제로 영향을 받은 2011년에서 2013년형 모델 구매자들에게 모두 2억 1천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성명에서 밝혔습니다. 소비자들은 보상금을 한 번에 받는 방안 또는 직불카드를 통해 연료 보상을 받는 방안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아차도 별도 성명에서 최대 1억 8,50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합의로 미국 내 현대차 소유자들은 353달러, 그리고 기아차 소유자들은 667달러를 보상받게 됩니다. 현대차는 약 60만 명, 기아자동차는 약 30만 명에게 혜택이 돌아갑니다. 현대기아차는 지난해 북미에서 판매하는 일부 차량에 연비를 부풀렸다는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현대기아차는 미국 환경보호청 권고에 따라 13개 모델에 대해 연비 하향을 결정하고 고객 보상 계획을 알렸지만 미국 내 소비자들은 현대차가 소비자들을 오도했다며 법원에 연이어 민사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